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글 읽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인문예술 13, 우리가 드디어 이제 각 파트들이 끝나가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원래 오늘 사회문화를 할 시간인데 사회문화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인문예술 13을 우리가 진행을 하는 것이고, 통과 의뢰까지 진행을 하면 인문예술 13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이게 이제 6월 달에 다 끝날 거예요.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모든 지문을 중요도 순으로 언제든 편하게 보실 수 있게 제가 싹 다 정리해서 영상하고 지문을 업로드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그 지문은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그냥 딱 클릭만 하면은 바로 어떤 지문이든 중요도와 그 영상과 그 자료들, 추가 자료까지 전부 다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세팅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잘 좀 따라오시면서 오늘 통과 의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시죠. 자, 일단 저는 이 지문을 보면서 옛날 평가원 지문이죠. 집합의뢰가 좀 생각이 났었어요. 뒤르켐의 집합의뢰라는 지문이 좀 있었는데, 그 지문에서도 제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집합의뢰라는 단어, 통과의뢰라는 단어, 혹은 우리가 나아가서 시험장에서 읽는 좀 어렵고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에 대한 우리의 어떤 대응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통과의뢰를 읽은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요, 이게 뭐야?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통과의뢰가 쉽게 말해서 뭐지? 이 생각이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어떤 대응 방식이 좀 있어야 되냐면, 나의 언어로 바꾸려는 거예요. 통과 의뢰, 우리가 솔직히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통과 의뢰를 내가 끝까지 뚫어나가면서 읽으려면, 다시 얘기해서 여기 있는 통과 의뢰가 지금 중심 화제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를 쭉 끝까지 읽어 나가려면 통과 의뢰가 뭔지에 대해서 나의 언어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통과 의뢰가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문제를 스캔하다가 이 통과 의뢰에 대한 예시를 확인할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문제부터 선지를 다 보라는 건 아닌데 요 정도 발문을 확인할 거 아니야? 문제 이렇게 내용일치 문제 하나 나왔네. 내용일치 하나 나왔어. 이런 거 하잖아 우리가. 기업과 니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물어보는 게 하나 나왔어. 방준F의 관점. 방준F의 관점 중요한 거 보네. 이런 거 하는데, 지금 우리가 스캔하다 보면 이 보기 자체가 뭐야? 보기를 절대 먼저 이 비문학에서는 보기를 무조건 먼저 읽는 건 절대 아니야. 근데 이런 지문 같은 경우는 차라리, 내가 여기 차라리라고 써놨지, 차라리 지문보다 보기를 먼저 읽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 왜냐하면 이 통과 의뢰에 대해서 나만의 언어로 좀 이해할 수 있게 사례를 제시해 주거든. 이런 게 통과 의뢰구나. 성인식 같은 거, 은킴바라는 사춘기 의뢰. 내가 15살이면 이제 15살이 됐다는 어떤 일종의 의식을 치르는 거야. 우리가 그런 경우들,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의뢰가 좀 적긴 하지만, 이런 부족사회라던가 옛날에는요, 뭐 성인식이라던가 뭐 이제 결혼식도 약간 일종의 그런 것인데, 그런 어떤 의식들을 치르면서 난 이제 진정한 사춘기가 됐어. 혹은 난 진정한 뭐 이제 성인이 됐어. 난 진정한 부모가 됐어. 어떤 건 중요한 순간마다의 의식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통과 의뢰라는 것은 그런 거구나. 성인식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결혼을 해서 이제는 미혼에서 기혼이 되면서 진정한 어떤 성인이 뭐라 그럴까? 진정한 어떤 내가 부모가 됐다일 수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의 이런 그 의뢰들, 의식들, 그치? 그런 것들을 통과 의뢰라고 하는구나 라고 정리를 좀 해두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 누굽니까? 아르놀드 방준에프. 우리가 아까 글을 읽었을 때 이 아르놀드 방준에프의 견해에 따라서 이 방준에프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여기서 해야겠네요. 그가 뭐라 그랬냐면, 통과 의뢰라는 책을 통해서 사회문화 속에서 통과 의뢰가 차지하는 위상을 자리매김하고 통과 의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다양하고 구체적인 통과 의뢰의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통과 의뢰의 일반적인 구조와 특성들에 관해 이론을 정립하였다. 예를 들어 우리가 20살이 되면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한 친구들이 요새는 없는데, 옛날에 막 성인식 같은 게 있었어요. 너는 진정한 20살이 되었다 이러면서 막 어깨도 두드려주고 막, 그러면 제가 이제 진정한 어른이 되었군요 막 이런 게 있었고, 또 결혼할 때 너는 이제 진정한 예를 들어 유부남 유부녀가 되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분석을 했다네요. 자, 넘어가서 우리가 글을 쭉 이문단 읽어봤을 때, 방준F는 일반적으로 통과 의뢰는 어때? 분리야.
분리는요, 그가 속해 있던, 지금까지는 애기였는데 지금까지 속해 있던 이 시공간으로부터 분리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언어로 바꿔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죠. 이 단계에서 입문자는 모종이란 뜻 기억해요. 어떤 종류의 이유로,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이유의 방식으로 기존 사회 구조로부터 분리되어서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나게 된다. 뭐 예를 들자면 여기에 나와 있죠. 사회 구조에서 분리되어서 죽어 있는 상태로 간주된다. 그치? 뭐 옷을 벗고 뭐 다니며 스스로 남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여기 분리 단계에서 읽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 그치? 그리고 그가 머무는 공간 역시 굉장히 상징적인 공간이 된다는 거야. 막 성당 안이라던가 뭐 여기에서는 숲속의 오두막이라던가 이런 어떤 의식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보기하고 연결 짓는 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인 전이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 다음 단계로는 진입하지 못한 경계의 상태야.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는 애기였어. 뭐 이런 식인 거죠. 지금까지는 애기였어. 근데 이 유년기, 애기, 집에 살던 애기가 내가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 청소년이었다 이거야. 근데 진정한 성인이 되면서 이제 분리 단계.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오두막집으로 가. 이런 식인 거죠. 오두막집으로 간 다음에 이 오두막집에서 이제 뭐 어떤 분리 상태인 거지. 이 오두막집은 뭐야? 청소년 집도 아니고 여기다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오두막집에서 나오면서 새로운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완벽한 성인이 되는 거지. 그치? 뭐 새로운 사회로 나가는 거지. 이런 게 요런 거구나. 요런 것들이 통과 의례구나. 그래서 오두막집이라는 의식을 거쳐서 청소년이었던 내가 성인이 되는 거. 요런 게 통과 의례구나. 그래서 사실은요. 보기를 먼저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어요. 오해하지 마. 절대 보기를 먼저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내가 중심화제에 대해서 통과 의례. 도대체 이게 뭐지? 너무 고민이 되고 너무 추상적이어가지고 힘들 때는요. 보기 같은 거 보면 이 통과 의례가 뭔지 설명해 놓은 거 있어요. 그럼 이거 도움 되겠는데? 한번 읽으면서 통과 의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킨 다음에 우리가 글을 좀 읽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거를 아예 통과 의례가 뭔지에 대한 어떤 그 나만의 언어로의 정리가 없이 이 부분을 읽으면 사실 이게 뚜렷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통합 단계에서 입문자는 드디어 청소년이었다 성인에 변현된 상태로 어떻게 되는 거야? 사회에 통합되면서 안정되고 분명한 위치로 돌아간다. 나는 이제 성인식을 거쳐서 더 이상 뭐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이 아니라 하나의 성인이 됐어. 뭐 이런 성인식의 의례를 거쳤어. 이렇게 되는 거죠. 전이 단계를 통해서 존재론적 변화를 경험한 입문자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져온 제약에서 벗어나 더 이상 나는 이제 어린이가 아니야. 통합 단계에서 이제 나는 어른이 됐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준F는 각각의 단계가 항상 대등하게 펼쳐지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단계 안에 또 다른 단계 구조가 내포되거나 전이 단계만이 정교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봤다. 그치? 그렇게 얘기하면서 리미널리티라는 얘기도 합니다. 이 리미널리티는 각 줄을 좀 읽어보면 임계성, 문지방 요거를 이제 경계넘기라고 얘기를 하죠. 경계넘기. 그 경계넘기가 뭡니까? 얘는 문지방에 있는 거야. 새로운 단계로 나간 건 아니고 직전이란 말이야. 직전. 그럼 우리가 리미널리티에 관한 문제가 하나 있었죠. 결국에 리미널리티는 뭘 이해하는 것이냐? 이 통과례를 기점, 이 경계로 해가지고 입문자의 사회적 상태가 이제 완전히 달라진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에서 성인식을 거쳐서 성인이 된다. 이런 의례의 특성을 강조하는. 즉 통과 의례는 기점, 기점이란 말이 다른 말로 뭐야? 경계이자 다른 말로 뭐야? 문지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 요거구나. 임계성도 비슷한 말이에요. 결국에 새로운 단계 직전의 혼돈, 무기력 단계를 우리가 임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미널리티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할 수가 있었고 이해를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방준F의 이론에 대한 비판이 나온 거죠. 어떤 비판이냐면 엘리아데가 걔는 너무 통과 의례를 사회적인 측면으로 봐. 그래서 사회적 측면보다는 개인적으로 좀 바라봐야 돼. 예를 들어서 소년의 성인식과 소녀의 성인식은 완전 다르단 말이야. 소년은 소년대로 소녀는 소년대로 다르기 때문에 이걸 너무 사회적으로 모든 통과 의례를 하나로 퉁쳐서 볼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좀 봐야 된다. 그 이유는 뭐야? 또
뭐 소년이라면 남성의 문화와 결부된 존재, 여성은 자연과 결부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다고 개별적으로 개인마다 어떤 이 뭡니까 통과 의례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나머지 문제들도 좀 보자면 일단 크게 구조를 잡는 문제는 통과 의례의 개념을 정립한 이론 방준F였죠. 그리고 이에 대한 비판이 엘리아드였습니다. 요렇게 우리가 1번 크게 글을 읽고 구조화시키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엘리아드는 성인식을 통해 여성이 자연과 결부된 존재가 된다고 한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성이 자연과 결부된 존재이기 때문에 통과 의례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다르고 성별마다 다르고 좀 우리가 개별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거야. 사회적인 측면으로 성인식, 그냥 모든 사람들의 성인식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남자의 성인식이 다르고 여자의 성인식이 다르고 그 이유가 여성은 자연과 결부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통과 의례가 성적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로서 어떤 우리가 여성이 자연과 결부된 존재이다 라는 정보를 읽어내야지 성인식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한 건 아니니까 4번 선지가 틀렸네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 이 여성이 자연과 결부된 존재라는 것은 어떻게 바꿔야 돼? 통과 의례가 성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여성은 자연과 결부된 존재이고 남성은 문화와 결부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바꾸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대립점과 공통점을 찾는 문제였고 1, 2, 3, 4는 다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하는 맞는 선지가 되겠고 5번은 거꾸로 된 거죠. 오히려 개인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통과 의례가 이거는 엘리아데, 그쵸? 개인을 중심으로 통과 의례가 행해진다. 엘리아데였고 집단적인 속성을 띈다. 이거는 오히려 방준F였으니까 요거는 기업과 니은 모두 공통점이라고 보는 것은 틀렸다. 각각의 특징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번 방준F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해보면 아까 얘기했던 이 통과 의례 자체를 이 보기를 이용해서 더 우리만의 언어로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엉킨 발을 거친 소년들이 그치? 특별한 자질을 얻게 된다고 믿어지는 것은 남들과 차별화된 위상을 드러내요. 일시적으로 권위를 행사하는 것. 여러분, 남들과 차별된 위상을 드러내요. 일시적으로 권위를 행사하는 건 이 통과 의례의 주체들, 통과 의례의 주인공들이 아니라 이 주인공에게 어떤 자격을 부여해주는 이런 겁니다. 자, 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의 수련을 위해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했잖아요. 일시적. 그치? 일시적으로 의례적인 권위를 행사하게 된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 입문자는 상징적인 보디 페인팅을 한다거나 발가벗겨지는 등의 방식으로 기존 사회 구성원들과 차별화된 이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요거는 연결고리가 다른 거죠. 그쵸? 일시적으로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은 여기 위에서 우리가 봤듯이 일시적으로 의례적인 권위를 행사하면서 신분의 역전이 일어나기로 한다. 자, 여기는 일시적으로 의례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게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통과 의례의 주인공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니까, 그렇죠? 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수련을 해서 어떤 통과 의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왕을 무릎 꿇게 하는 제사장 같은 거 생각을 좀 해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일시적으로 권위를 행사하는 자는 오히려 이 통과 의례의 주인공, 수련을 해야 하는 높은 존재를 도와주는 존재지 이게 통과 의례의 주인공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다시 엉킨 발을 거친 소년들은요. 통과 의례의 주인공들이죠. 일시적으로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은 통과 의례의 주인공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답을 3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죠?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넘어가서 6번은 앞뒤 문맥을 통해서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고, 제가 이렇게 셀프지 문장을 좀 해놨어요. 방준F의 통과 의례는 결국에 개념 그리고 세부 단계로 좀 연결이 되고, 개념 자체가 이 인생의 어떤 단계에서 성인이 될 때 필요한 통과 의례, 혼인을 했을 때 혼인식 이런 통과 의례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통과 의례의 세부 단계는 분리 전이 통합이 있다라고 했고, 엘리아데라는 사람이 방준F를 비판했다. 방준F는 일반성을 강조하고 성적 차이를 너무 간과했다. 그래서 너무 통과 의례를 일반적으로 이해를 했는데, 사실 사회적 측면으로 보면 사회적 측면보다는 개인적으로 통과 의례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근거
남녀의 성인식의 차이를 보면 알죠. 남자의 성인식과 여자의 성인식은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 측면으로 모든 통과 의례를 하나로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문을 장악해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데일리 퀴즈는 경계 넘기라는 구조로 해석이 된다. 방준F는 이를 일반적으로 이론으로 정립하였고 엘리아드는 여기에다가 성적인 차이의 관점, 성차 관점을 보완하여 실존적인 해석을 더하게 되었다. 그래서 실존적으로 결국에 성차 관점을 보완하면서 엘리아드가 어느 정도 방준F를 이제 비판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통과 의례 자체가 사회적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실존적으로 봐야 되냐, 실존적으로 좀 개인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좀 어려운 지문이었지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겠다. 그쵸? 그래서 넘어가서 우리가 오늘 1일 문장은요, 고난의 한복판에 기회가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 고난의 한복판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여러분들 무섭더라도 차근차근 가셔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곳에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기회를 잡아옵시다. 여러분도 오늘도 그릭ner하고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과제 제출하면서 저랑 또 소통을 합시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습 한번 해보세요.